제가 그냥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쯤에 속보가 떴던데 헌법재판소가 마흔혁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판결하는 선고 오늘 하기로 했는데 연기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아, 이건 뭐 저는 잘했다. 일단은 봅니다. 왜냐면 오늘 결정을 했었으면 상당한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안 그래도 윤기찬 변호사님을 제가 방송을 같이 하고 왔는데 이제 네.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서로 저는 개인적으로 윤기찬 변호사님 되게 좋아하고 윤기찬 변호사님 비아니긴 하지만 근데 되게 똑똑하세요. 생각보다. 그분이 완전 외유 내강이에요. 아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는 정말 뉴스 엔진에 한번 모셔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진짜로. 그럼 한번 섭외해 주세요. 저희는 늘 열려 있으니까. 진짜 합리적인 비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 전체를 생각하세요. 그분은 그래요? 진짜. 저 그리고 되게 저희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그래서 되게 아시는 것도 되게 많고 굉장히 민주당 패널들이 힘들어하는 패널이에요. 왜냐면 그 포인트 좋다. 듣다 보면 설득이 되거든. 그분은 아예 억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패널이거든요. 안 됨. 여러분들 지금 안 됨.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지금은 그렇게 뭐 비토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호불호 너무 확실하지 않으세요? 안 됨. 그러려니 하시고. 아니 뭐 윤기찬 변호사님도 괜찮으신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세요. 착하세요. 네, 하여튼 저희가 모니터링도 잘 해보고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저는 모셔보도록. 아니 오히려 제가 민주당 패널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최근에 가장 힘든 패널이 국힘 패널이 누구냐니까 윤기찬 변호사님을 거론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윤 씨가 좀 강한가 봐요. 윤희석 전 대변인부터 윤 씨가 좀 강하네요. 그래요? 찐유는 아니에요. 그분은 찐유는 아니에요. 그분이 약간 비아니긴 한데 찐윤까지는 아니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보수 진영이 근데 모여야 돼요. 찐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싫어요, 싫다. 아니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그걸 다 들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유튜브도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듣고 있어요. 우리 뉴스엔진에서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하면 완전 웃음 버튼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엄청 웃으시잖아요. 싫어요, 막 이러면서. 진짜. 그리고 뉴스엔진에 오셔서 유일하게 서정욱 변호사님을 얘기하시는 유일한 분. 진짜. 들으면 재밌는데. 관심은 가져봅시다. 노노노노.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시기적으로는 뭐 말씀하시는 건 뭐 그냥 유보하는 판결을 유보하는 것이 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정은 정확하게 뭐에 따라 달라지냐? 이게 거부인지 보류인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 보류를 한 것이면 이게 무조건 위헌이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내가 하려고 했어. 나 할 거였어. 근데 이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니까 이게 한 거다. 나는 할 수도 있다.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일 일주일 뒤라도 할 수 있다. 보류잖아요. 근데 그게 위헌 확인이 돼요? 심사숙고하는 건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거부다. 물론 거부가 되면 저는 위헌 확인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위헌 확인이 될 확률은 저는 더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위헌 확인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주장을 하는 게 국회 의결이 없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한 번만에 이것을 변론 전개한 건 너무 성급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피청구인 쪽,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 의견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가요? 헌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건 근거는 없죠, 사실은. 아니 국회법에도 없어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없어. 그냥 한마디로 신사협정이에요. 이제까지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럼 권성동 대표 저번에 검수완박할 때 합의했잖아요. 근데 다시 의총 가가지고 뒤바뀌었잖아요. 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때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 다 사인하고 왔어요.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헌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민주당에 2명 하고 여기 1명 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무슨 법적 권한이 있냐고요. 아니 무슨 법적 능력이 있냐고요. 그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앉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보면 그러니까 그냥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참 경험이 뭔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이번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일 텐데 왜 이렇게 노련한 선택들을 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저는 정무적인 보좌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쵸. 아마 정무적 판단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변에 그래도 정무적인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무적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다행히도 뭐 지금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다 납득할 만한 그런 분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야, 너 이거 위헌 아니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을 정말 잘 지키면서 하고 그렇죠. 있다. 네. 선도 잘 지키고 어쨌든 양쪽에서 다 눈치를 충분히 보면서도 그 결정을 잘 하고 있다는 뭐 저는 민주당의 수를 꿰뚫고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못할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한다 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어? 탄핵? 해봐. 나 다음은 저건데 교육부 총리인데 이조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게 그분이 더 어려울걸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 뭐 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국님께서 윤석열보다 잘하고 계시면 이런 그건 맞죠.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정상의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탄핵 이번 비상계엄 전국에서도 저는 뭐 그게 말렸다는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특히나 관료들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임팩트가 바로 오죠. 네. 맞아요. 아니 오죽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F4 이 정말 비상계엄 이후에 이 혼란한 시국에서 정말 이 F4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금감원장, 그다음에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이 네 명이 살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창 누구지? 한국은행장이 이창용. 네. 요즘 사람이 생각 안 나. 큰일 났네. 50이 넘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런가 봐. 이창용 총재가 그랬잖아요.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30원이 환율에 반영이 된 것 같다.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덕분에 그나마 정말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의 얘기도 좀 이어서 가면 오늘입니다. 오늘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하고 돌아왔고요. 뭐 면회를 가신 분들이 어쨌든 지도부 그리고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까지 다녀왔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 갔다 와서 이제 옥중 메시지가 쭉 해서 전달이 되더라고요. 뭐 국정 마비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조치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하시고 또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시고 뭐 개인적인 친분으로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서의 메시지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거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개인적인 친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석은 국민의 몫이니까. 그럼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어떤 대통령 출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가는데 개인적인 친분으로 가는 겁니다. 믿어요? 믿어져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들어갈 수도 있죠. 뭐. 그냥 만약에 들어갔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 안 그쵸. 되고 그런 가정은 이제 부적절한 가정도 하지 말자. 저는 소름 끼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저는 근데 이분들이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자기 자리를 다 내놓고 갔어야죠. 원내대표가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믿어주죠. 그러네요. 근데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가놓고 그러니까 직책 내려놓고 간 게 아닌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간 거냐? 갈 거면 직책을 내려놓고 가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구호 중에 그게 있잖아요.
스틸 더 스탑? 스탑 더 스틸? 스탑 서스틸. 예. 아이고 한동훈 대표한테 똑같이 해야지. 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왜 뺏어가고 나서 스탑 더 스틸이에요 진짜. 그런데 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다 하고서 이제 와서. 근데 하여튼 좀 그렇더라.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이야 뭐 서울시장 꿈이 있으시니까 갔다 오신 거라 생각을 하고 권영세 저는 지금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습을 또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거예요.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치 보기죠. 왜냐하면 최근에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강성 지지층 등이 떠받치고 있는 것은 있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서 계속 대모하고 계시니까 가서 얼굴 한번 찍고. 저는 뭐 그분들이 뭐 아예 없다, 얼통다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어쨌든 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 상황을 보니까. 근데 대통령의 워딩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저게 헌법재판소의 편향을 우려 중이다. 이거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시는 탄핵 반대론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헌법재판소 뒤엎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뭐 전한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헌법재판소를 뭐라고 했지? 뭐 엎어버리자 뭐 이렇게 했나요? 뭐 하여튼 좀 그런 약간은 저번에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사태를 떠올리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된다. 대통령이잖아요. 그래도 현재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든 어쨌든 결정이 날 텐데 그 결정에 저런 얘기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미치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불복하겠죠.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불복하겠죠. 심리적으로. 네.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되니까 사실은 저런 얘기는 좀 글쎄요. 그게 신중할 필요가 이게 있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 룰로서는 5대5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큰일 났다.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책임당원이 적어요. 80만인가? 네, 80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소 150만이거든요. 이게 적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실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당원이 거기는 150만인가 250만인가 하여튼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될 때 항상 보면 투표율은 30%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80만 중에서 30% 정도가 아마 강성 지지층들 그분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네, 그러면 진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좀 톤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정권 뺏기면 본인이 가장 힘들걸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진짜 네. 가장 못 힘들걸요. 나와요. 이거 네.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 아닌데 좀 전략적인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계속해서 뭐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도 뭐 우리나라에 기사를 계속 도배하고 있고 아주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정말 같고. 언제 빨리 끝나야 네. 되나 어째 되나. 근데 저는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내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내일이 제 5차 변론기일이고 네, 5차 변론기일인데 내일 지금 그 방첩 홍장원 국정원 사령관부터. 1차장이 그렇죠. 나와요. 네. 그러니까 누구지? 여인영.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랑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술이 어떻게 될지. 근데 만약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진술은 분명히 대통령하고 반대가 될 텐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술이 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 밑에 사람들 또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8일 전에 끝나긴 끝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내일도 시간이 2시였나요? 내일도? 내일까지는 2시. 그렇죠. 그다음에 내일도 목요일부터는 오전 10시. 내일 2시도 저희가 그 김형주 전 의원께서 스킨인더 게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때 속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아칼립 제가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우려가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큰일인데 어쩌지? 그래서 이런 뉘앙스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룰 세팅을 진짜 잘해야 돼요. 네. 대선 룰 세팅 잘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준석 의원이 요즘 광폭 행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홍대에서 버스킹으로 뭐 Q&A도 하더라고요. 하고 했는데 그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서 무식하면 용기라도 있어야지 토론하자 이렇게 했고 어떤 방식도 좋고 언제도 좋고 어디서든 좋고 다 토론할 수 있으니까 연락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한길 강사도 좋고 뭐 황교안 총리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한길 강사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아, 저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생각도 좀 했고 근데 오늘 오전 방송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부정선거가 진짜 토론까지 할 일입니까? 아 진짜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음모론에 빠져있는 분들은 확신합니다. 아니 정말 근데 확신해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37%인가? 40% 6% 나왔죠. 의외로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 뭐 과거에서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토론도 많이 했으니까요. 네. 예, 뭐 이준석 의원이 저런 걸 저것도 이제 어찌 보면 본인의 광팔기죠. 아 그렇죠. 어찌 보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좋은 소재이기도 하지만은 이준석 의원한테는 이걸 부정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저는 이걸 잘 이용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들어와 내가 다 받아줄게. 이거 그렇죠? 딱. 예. 예, 아니 그리고 광판다. 그 예, 요 이준석 표현이 의원이 맞네요. 과거에 이 부정선거론자들이랑 무슨 토론도 했었어요. 2020년 4월에. 예, 그때 저 했던 맞아요.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도 뭐 본인은 그 검증을 다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우리 이제 댓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뭐요? 아까 어떤 분이 예. 복윤자. 명태균. 복윤자. 아니, 그건 이제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잘 대처를 하겠죠. 예, 네. 민주당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 보고 이제 복윤자.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는 솔직히 이준석 대표 연설을 제가 굉장히 다 들어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 야외 연설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잘하죠. 예. 네. 그 글도 잘 쓰는 편이고, 근데 어제는 솔직히 그렇게 저는 막 와닿지는 않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이게 전율이 느껴질 만한 그런 뭐 그런 어떤 연설문은 아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나 딱 봤는데 이거 전율이 있었어요.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 2시간 전에 글 올리신 거 네, 있거든요. 네, 그거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네. 네. 이거 보셨어요? 어떤 거? 아니, 네. 제가 못 봤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자, 김종혁 전 최고가 제가 요거 2시에 확인한 건데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면 전 정계를 영원히 은퇴하겠습니다. 음모론자 여러분 뭘 거실렵니까? 야, 저 이거 보고 전율을 느꼈다. 요 정도 해야 사실 전율을 그러니까, 느끼죠. 예.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아니, 계속 이게 토론하자 이게 아니라 이건 토론할 거 아니고 그래? 부정선거야? 나 정계 은퇴할게요. 여러분 뭐 그래서 걸래요? 나는 이번에 그 헌재에서 그걸 좀 받아줬었으면 어땠을까. 그 선거 네. 이게 하는 거. 그 하는데 뭐 얼마나 그리고 본인들한테 가서 하라면 되잖아. 윤 대통령하고 할 거 다 해보세요. 변호인단하고 그냥 가서 진짜 다 한번 세봐라. 그 3천 몇백만 표 되니까. 다 해보세요. 다 세어보고. 할 거 다 해보세요. 네. 하여튼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또 헌법재판소는 또 뭐 기각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다 하게끔 하고 네, 그냥 하게끔 했으면 지쳐서 좋겠어요.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까지 시간은 해주셔야 줘야지. 되는데. 하루 한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된다 이거. 하긴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좀 전율 왔죠. 역시 정정당당 김종혁. 그러니까요. 저는 요게 저도 김정현 의원님 최고위원님 좋아합니다. 네, 언젠가는 요게 지금- 의원님이 되시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부정선거에는 요거 이상 없다. 끝. 아유 이준석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되게 싫어요. 근데 저는 걱정입니다 진짜.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몇 프로는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콘크리트 지지율이 네,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네. 네, 거기도 있어. 그러니까 3%를 가져가면 되게 그것도 큰데 그러니까. 솔직히 커요. 0.7%로 졌는데. 네, 커서 좀 걱정. 근데 이준석 의원이 뭔가 이제 단일화라든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한다는 생각 들었어요.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단일화를 네. 맨날 단일화를 하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맨날 비판했던 사람이잖아요. 절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 그거 그래서- 진짜 걱정돼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단일화하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요. 이 사람은 누가 나와도 너 단일화 할 거잖아. 다 양보해주고 먼저 가세요. 저는 뭐 그래서 그리고 본인 유학 가시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 그래서 어차피 뭐 이준석 의원이야 뭐 끝까지 하겠죠 뭐. 근데 이준석 의원이 제2의 동탄의 기적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어떻게 아이, 보세요? 저는- 뭔가 막 바람이 막 지금 불어서 난리가 막 나고.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양당의 거의 초결집 상태로 아마 저는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1~2% 안에서 거의 결정 난다. 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의 2~3%? 2~3% 크다. 그것도 크죠. 그건 솔직히 진짜 커요. 크다. 예. 네. 왜냐면 이준석 의원이 여러분들은 싫어하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건 우리가 알아야지 뭐. 그렇죠. 예. 그것도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해야지 뭐 인정할 건 어떡해요. 인정해야지 어떡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설전 변호사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이준석이구나. 이준석 의원하고 서정 변호사. 발작 둘은 버튼. 완전 극과 극인데. 근데 두 분을 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싫어하더라.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뭐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는 그래도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죠. 예, 그래서 그럼요. 저는 얘기를 예. 하는 거죠. 이건 어쨌든 요게 다 대선 국면이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얘기도 그럼요. 해드리고 싶습니다.